그만하자. 왜 안 되지? 아니,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잘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아니 왜 둘이서 갑자기 하는 게 그건 좀 되게 어색한 느낌? 그러니까 가보통 둘이 하는 게? 오랜만이야 근데. 오케이. 오케이 맨. 예. 우리가 변화를. 예. 어쩌면 청춘 maybe use like DJ 우디 오늘 다시 등장했어. 가보톡의 1화에서 이미 인터뷰했지만 다시 한번 가보톡 해볼까 해. Wanna do. 이름 하야 가보톡 AS. Hey yes. 우리 이렇게 Hey, 하는 yes. 이유가 있어. 우리 1화에서 녹음했을 때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해보겠다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일부 들어준 사람들 매우 많은 거 알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1화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다시 다른 얘기 또 해볼까 해. 만약 똑같은 얘기만 하면 재미없지.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 준비해봤어. 그러니까 기대해. 똑같은 사람 나왔다고 다시 시청자 여러분 돌아가시지 마세요. 오케이, let's go. Hammy on the floor, right? Yeah, yeah, yeah. 비트 위를 그려볼게. 다시금 yo. 우리가 찍었던 이란 녹음 다시 들어보니 진짜로 듣기 힘들어. 이건 대체로 뭔지 대체할 수 없는 말 때문에 내가 정치자라도 이건 듣진 않겠어. 그래서 생각하는 답 다시 한 번 더 AS를 할 필요가 있단 거.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왔어. 우리 둘이서 녹음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들어줘 man.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단골 손님이니까 man.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 언젠가 나의 공연이든 어딘 가서 만나길 바래. 이게 치료하니까 다시 한 번만 해. 아님 이런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라든 치라든 상관은 없어. 언제 우린 항상 치라니까 덤벼맨 like a man. 항상 우린 고민하지. 다음 주는 어떤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 Blue Moon 우린 달에 있는 것 같아. 이게 기분 좋은 거니까 right man. 아이 감기 기운 있어 right. 마치 연극한 것처럼 연출한 것처럼 기침한 뒤 한 거지만 어쩔 수 없어. 진짜로 감기 때문에 요즘엔 몸이 좀 안 좋아. 그래도 당신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난 여기 마이크 앞에 섰어.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 우디도 진짜 한 번쯤 웃어줘. 우리 꽤 열심히 하는 편이야. 이거 좀 구걸하는 느낌이지만 좀 상관없어. 그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좀 이해해줘 right yeah. 우디 마무리 항상 마무리는 네 거니까 해줘 마무리 yo right yeah. Yeah, 오승환 마무리 저번에 WBC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게 봤어. 1호 1경기 2경기 졌지만 그래도 3경기에 이기는 거 봤었어. Yeah, 갑자기 왜 이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 마무리하니까 생각난 말이야. Yeah. 이거 듣고 사람들이 마무리하면 어떡하지. 이제 시작인데 이 방송 마무리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줘. 홀드 해줘. Save 해줘 man. Yeah. Say man. 이제 위에 우리 랩을 얹었지. Maybe use. 어쩌면 청춘. Maybe use. 너무 웃긴 것 같아 그거. 맨날 도입분. 이거를 한 5-6명이서 네. 그 어깨 흔들면서 어쩌면 청춘하고 생각하면은 약간 소름 돋아. 네, 가우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네, 아이고, 밖에 또 나가면 돌아왔네. 네 맞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별 다를 것 없는 가장 보통의 존재이지만 집안에서는 둘도 없는 가보인 당신을 위한 시간이죠. 유명인은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코너 바로 가보톡인데요. 가보톡. 이번에는 게스트가 아까 프리스타일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주의 깊게 들은 사람 있을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로 넘길 수도 있어. 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듣기 싫으셔가지고. 이거 주의 깊게 들으면 그 약간 거의 부처에 가까운 거야.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건데 어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스트는 바로 저예요. DJ 오디를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부톡이 아니고 가부톡 AS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AS. 예. 저희가 왜 그렇게 AS를 하고자 하냐면 저희가 일부를 이번에 들어봤는데
1화. 1화를 들어봤는데 너무 음질이 좋지 않고 맞아요. 프리스타일하는 부분이 완전히 깨져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마 들으신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저희도 그때가 처음이라 가지고 네.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돼? 장비 문제나 아니면 네. 저희도 이 마이크 문제나 이게 어색해서 네. 자리를 못 잡아서 사실 저희가 맞아요. 듣기도 불편해 사실.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끼리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팟빵이 올리면서 팝뱅. 팟빵 엄청 칠한 힙합 사이트 그러니까, 같아. 팝뱅. 한번 만들자고 괜찮네. 이걸로. 오케이. 여튼 네.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어쨌든 팟빵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팟에 올라가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를 좀 많이 들어주셨는데 잠깐이었지. 네, 잠깐이었지만 행복한 건 순간이야. 주목할 만한 팟에 올라와서 사람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일부를 저희가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를 듣고서 계속 이게 관심을 가지기는 힘드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갔겠구나.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좀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약간 소잃고 네. 외양간 고치는 격 그렇죠.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를 알아봐 주실 거라 믿고 예. 좋은 마인드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보톡 AS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1화에서 그 가보톡 부분을 아예 편집을 해버리려고 해요. 이번에 방송에 올라오면 네. 1화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위클리픽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것만 남기고 이제 2부는 이제 편집을 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대신에 저희가 1화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가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때 거의 2시간 반을 저희가 녹음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듣기 힘드셨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또 아쉬우니까 그래도 듣지 한 않으신 분이라도 분들 위해서. 네. 한 분이라도 이게 네.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음에 얘기를 해드리고 새로운 얘기를 저가 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저가 얘기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로키 노래 이런 거 안 깔려고 왜냐면 둘이 있는데 맞아. 여기서 또 누가 소개하고 하면 굉장히 오그라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번 했던 거니까 또 다 네. 아실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요.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일부를 듣고선 1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1화 때 난 이런 얘기가 좋았는데 하시는 분은 사실 다운 받아서 소장하세요. 우리가 맞아. 편집하기 전에 소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다운을 받으면은 그쪽에서는 안 바뀌나? 다운을 받은 파일에서는 안 바뀌나 그게? 뭐가? 다운을 받으면 그쪽에 다운 받으신 분 파일은 안 바뀌는 거죠. 저희가 편집을 해도. 그치. 그 그렇구나. 옛날에 다운 받았던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바뀌기 그렇네. 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그걸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의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편집한 거를 편집을 하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그 주말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이제 바꿀 테니까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걸 간직하고 싶으시다. 한비의 옛날에 뭐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뭐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흑역사를 간직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5분 동안 얘기한 거를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야 지금. 맞아. 이거 전파 낭비야 진짜 이런 게. 맞아. 진짜 진정한 전파 낭비다. 맞아. 어쨌든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본론으로 볼게요. 가죠 이제. 가보톡에서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주 인사를 드린 DJ 우디고 저는 이제 27살이고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때 학생이에요. 26살이었는데? 아니었나? 아니 우리 우리 1월에 했으니까. 그런가? 네, 우리 1월에 했으니까 그때 27이었지. 어제 그렇게 하는 학생인데 사회학과 학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가 어떤 얘기를 더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전공자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전문성을 가진 주제가 사회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너무 쿨한데? 그래요? 네, 뭐 그런 거 듣고 있잖아. 싶은 게 있나? 네. 그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왔고 뭐 어떤 뭐 스터디 얘기라던가 스터디 얘기? 아니면 뭐 어디 취업 준비 뭐 이런 거라던가. 지금은 뭐 취업 준비도 뭐 요즘은 기업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옛날 인턴한 얘기라던가 뭐 그렇죠. 등등. 옛날에 언론사에서 월간종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서 인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언론사를 작년에 이렇게 꿈을 꿨었는데 언론사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높은 벽.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준비를 오래 했던 게 아니라서 여러분께서 뭐 혹시나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얘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런 그 뭐라고 해요? 열정이 너무 그럴 좀 수도 있고.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것도 없으면서 나대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저는 언론사에 대한 생각은 재밌어요? 그래 옆에서 까는 게 네. 재밌네. 아니 근데 언론사에 대해서 완전히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 예, 계속 지원을 할 건데 뭔가 이거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업도 준비하면서 언론사도 일단 같이 하고 있고 저는 물론 언론사를 더 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 많죠. 네. 좋죠. 어쨌든 그렇고 저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캐나다 유학을 1년 동안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토론토에 한 7개월 살았고 밴쿠버에 한 5개월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유학에 대한 얘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큰 도시에만 산 건가요? 그렇죠. 나름대로 좀 사람은 좀 큰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지방 출신답네. 그러니까 꼭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오면 강남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뭐 캐나다에 있으니까 토론토, 밴쿠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외국 네. 가면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막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어. 나 오타와에서 살았어 그러면 뭐 캐나다인지 그게 그니까. 뭐 파푸아뉴기니인지 그러니까 몰라 아무도. 그리고 캐나다는 그 둘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그 두 지역이 가장 날씨가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캘거리 막 이런 데 가면은 거긴 진짜 춥거든요. 그리고 막 동쪽으로 이제 또 가면 허드슨만. 허드슨만이 거기 그 캐나다인가? 캐나다 오른쪽 그 위에 퀘벡주 오른쪽에. 아 그런 쪽인가? 맞아. 거기 허드슨. 퀘벡 그 부분도 굉장히 춥고 토론토하고 밴쿠버 토론토도 굉장히 춥거든요. 거기도 네네네. 영하 제가 살 때 굉장히 추웠을 때 영하 32도 막 이렇게까지 내려갔었어요. 차로 돌아왔네. 네. 그런데 그렇게 추운데도 그래도 살만하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캐나다가 추운지 사실 미국 북쪽에 있고 얼마나 추운지 대략 짐작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주 벌판보다 추울 테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캐나다는 사실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 중간지대는 거의 사막이라서. 사막? 네, 그 완전히 이제 쓰지 않는 동네인데. 그 초목지 같은 느낌.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저는 캐다나. 토론토하고 캐나다에서 캐다나. 캐나다에서 오늘 굉장히 캐다나다. 굉장히 뭔가 안주 완전 지리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쨌든 신났어. 오늘 그래서 밴쿠버하고 토론토에 이렇게 살다 왔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시간을 역행하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그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미담 스스로 방출? 그러니까 아니 이주민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그런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거 하면 2년 동안 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어쨌든 얘기도 그렇게 좀 살았었죠. 자세히 해보고. 이따가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 또 얘기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뭐 그때 취업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취업 어떻게 준비했나 뭐. 그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취업이 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기록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게스트 기록 이제 가부톡에서 4화죠. 4화에 게스트 기록이 나왔을 때는 취준을 하고 취보를 하고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했다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였을 텐데. 신뢰도가 있다. 네. 근데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얘기하는 거 왈가왈부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되신 분들이 봤을 때 눈꼴시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취업 준비한. 네, 취업 준비는 사실상 그때 얘기했던 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거였어요. 그냥 뭐 어떤 면접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던데. 맞아. 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맞아. 그냥 면접관이 무슨 질문했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가 얘기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저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업 얘기했었고, 뭐 그런 유학 얘기, 집 구하는 얘기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맞아. 예, 그런 것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유학에 대해서 유학은 본인이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령 집을 구하실 때는 맞아. 그런 건 좀 얘기해줘야 돼. 네. 그 팁 같은 거. 사실 캐나다에 가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캐스모라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만든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살기에는 사실 힘들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음. 한국말을 쓰고서도 굳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어. 곳이에요. 사실 캐나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곳은. 거기서도 그 카페를 통해서 집 구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편하죠. 엄청 한국 편하네. 사람들이 의사소통도 편하니까 뭐 집을 음. 구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꼼꼼히 볼 영어가 수 안 있고. 되는구나.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는 직접 부딪히면서 왜냐면은 직접 구하시고 외국 사이트에서 구하시다 보면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저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사기당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을 구했는데 풀 퍼니시드라고 했는데 저 가보니까 가구들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때 맞아. 막 집 막 가구들 막 중고로 막 이것저것 끙끙거리면서 막 사들였던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캐나다 생각할 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고 그때 막 그 주인이랑 같이 막 원래 사람은 싸우면서 늘잖아. 그렇지. 예. 주인 막 멱살 잡고 막. 원래 싸우면 영어가 더 잘 되거든. 그렇지. 영어 막 용 늘어나고. 살아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약간 진짜 생활 영어를 확실히 배울 수 있긴 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유학 다니실 때 어떤 한국말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집을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맞아. 얘기를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한국 사람이라고 사기꾼이 없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맞아요. 많을 수도 있지. 음. 그러니까 그건 꼭 믿을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렇군요. 네, 그런 그래서 얘기를 오늘 하고 했었고, 싶은 얘기를 한번 네. 해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회학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과로서 물론 제가 석사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드리긴 힘들죠. 그렇죠. 뭐 엄청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거야. 사실. 맞아요. 그냥 일반인보다 좀 더 나은 거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너가 사회학과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래?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사회학과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사회학과만의 매력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들도 많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능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라서 그러니까요. 그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사회학과 자체 뭐 교수님들도 사실상 정의하기 힘든 게 바로 사회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이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넓은 개념이죠. 네. 너무. 경제학과는 경제를 배우는 학과고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외교를 배우는 학과인데 사회학과는 사회를 배운다. 그럼 사회가 뭔데?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회학과 내부에서 어떤 미시적인 걸 보기도 하고 거시적인 걸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적으로 통일된 것도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사회학은 그런 것 자체가 딱 통일돼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닌데 그냥 사회의 그런 동태적인 측면을 조금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서 관찰하는 게 사회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걸 다 포괄할 수도 있죠. 사실 경제학이든 네. 뭐 그래서 다른 것까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할 때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조금 연관이 있긴 하지만 사회학만의 독특한 그런 매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독특한 매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되게 마르크스적인 학문을 배우는 곳, 좌파적인 학문을 배우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좀 스테레오타입이 좀 있지. 네, 그런 게 있죠. 실제로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사실상. 어떤 교수님들은 마르크스가 사회학에 어떤 70%를 기여했고 베버가 20%를 기여했다. 아까 그리고 10%는 뭐 니체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마르크스가 이런 사회학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크죠. 물론 막스에 대한 그런 마르크스가 아니야. 네, 그죠. 막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정확한 발음이야. 맞아. 근데 그런 막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계급적인 얘기, 뭐 생산력에 대한, 뭐 생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고, 하지만 그 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 다른 점에 이런 재미가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뭔가 사회학과는 운동권이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닌 점도 많다. 물론
운동권이 많이 하는 학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고 충분히 재밌는 것도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뭔가 운동권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사회학을 왜 공부를 하는가, 왜 찾아보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지금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불만이 쌓여 있기도 하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권이나 막 무슨 빨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는 더 나은 사회를 원하고 어떤 사회가 어떤 형태로 사회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어떤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이론을 얘기해 주니까 그걸로 뭔가 우리가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네, 그것도 맞아요. 괜찮은 표현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게 가벼운 사회학과 관련된 가벼운 이론들을 좀 중점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가면 또 막 네, 그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 이론이라는 걸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연극. 네, 연극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은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빈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호프만? 네,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런 허접한 견해로는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이걸 책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의리론으로 보겠다. 맞아.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이름이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연출하는지에 관련된 사회학이다. 거의 이미지학 같은 거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인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장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연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인상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목소리도 저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엄마 아빠를 만날 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왔죠요 막 이렇게 아닌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안 하지. 좋아, 완전 불효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방송에서의 그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목소리가 그러니까 있고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치. 그렇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본인 같은 경우도 앞모습과 뒷모습이 동일하다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나는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지. 이런 그런 연극을 거도 하는 거야. 그 인상관리 이런 식으로 인상관리 하는 거지. 아우, 아니 그럴듯했어 어빙 지금. 고프만이네 지금 거의. 내가? 어빙 고프만 빙의했네 지금. 살아계셔 그분?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책이 얼마 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새 책을 만나보실 수 있는 새 책, 기회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 파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 왜냐면 개정판이 나왔으니 아니, 사서 보세요. 왜냐면 이분의 논리가 굉장히 재밌어서 그냥 가볍게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입문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분은 사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부분만 그치. 차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의 이론이니까 네. 이것도. 하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재밌다는 거. 그래서 한 번쯤 추천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예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거냐 얘기하냐면 미국의 대학교 유학 이게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네. 쓰였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미국의 대학교 유학생들은 데이트할 만한 남학생이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지성과 재능, 결단력 등을 낮추어 보인다. 일부러 일부러. 여대생들이 수학을 잘하지만 일부러 숨기고 져준다. 왜냐면 그 상황 자체가 그런 남성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사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단 맞춰주는 식으로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연기한다. 난 비록 이런 거 잘 알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호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약한 척한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약간 여성 차별주의적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전에 연구를 했다는 거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얼마나 바뀌었을려나 모르겠지만 현실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만약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되게 저 같은 경우 엄청 막 찌질하고 막 그런데 알아. 알고 알죠. 있어. 말 안 해도.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막 되게 젠체하는 거지. 막 저 여기 앞에 차 세워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체질한 거야. 아니 얼마 전에 범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범죄? 벤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네네네. 빌려갖고 렌트카로 빌려서, 응? 그래서 막 그냥 있어 사람에게 보이게만? 있어 보이게 해서 야, 이 사람의 돈을 뜯어내고 날르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맞아, 보면은 맞아. 그런 연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음. 그런 금전적인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지. 취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 연극 이론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네. 네, 그런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사람들이 연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론을 제기했던 게 어빙 고프만의 얘기였어요. 굉장히 미시적이네요. 네, 굉장히 미시적이고 어떻게 음.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얘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깥하고 아니 같을 수가 있나,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분은 그걸 좀 더 지엽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그걸 대해서 증명해 좀 더 나가는 거네. 면밀하게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론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따져본다면 사실상 영향가가 없는 거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왜요? 왜 영향가가 없어?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 제가 얘기를 다 해보고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모든 걸 난 다 파악하고 있지만 이따가 알려주겠다라면서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대본을 그냥 그렇게 짜온 거야. 이미지가 아니라. 넌 그냥 그 정도인 거야? 그 정도인 오케이. 사람입니다. 그 정도인 거지 뭐. 그래서 어빙 고프만이 얘기했던 게 사람들이 가면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너 그래서 그 가면을 사람들이 벗어야 된다는 얘기냐, 사람들이 연극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독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약간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빙 고프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도 학생들을 대할 때, 세탁소 주인 대할 때 나도 다양한 사회적 가면이 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가면 벗겨버리면 나는 그냥 방어 능력을 상실한 상처입은 인간일 것이다. 이렇게 상처입은 인간 좋은 표현이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런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 자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 손에서 사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나중에 상처받은 인간이 말씀드릴 있다.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함의하는 그런 나중에 그래서 뭔데? 그래서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한다면 그냥 내 말은 이렇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그쵸. 게 이 사람의 이론인 거죠. 어떤 가능성은 남겨놨대 그래도. 나는 좀 여기에 좀 꽂혔는데 상처받은 인간만이 남아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상처받은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다 상처받은 인간이라면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맞아요.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논의해볼 수 진짜. 있는 어떤 맞아. 실마리를 남겨놓고 간 거지. 좋은데?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구만. 근데 그거를 이분께서는 한 게 아니니까 어떤 가능성만 남겨놓고 가니까 좀 영향가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 사례는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되게 웃기게 봤던 댓글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람이야.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막 써왔어. 그래서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센 사람한테서 분노 조절 잘 된다는 거야. 좀 센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면을 쓰든 자기보다 센 사람의 센 가면을 만나면 그 가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는 새롭게 가면을 써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거지. 그 가면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점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이게 첫 번째 그런 연극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인류학적 접근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사회학에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인류학적. 양적 접근 방법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있어요. 양적 접근 어려워지고 방법이라고 있어. 하면 통계적인 지식을 활용한 통계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면, 질적 연구 방법은 뭐 사회문화 같은 거 하면 배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런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 참여 관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진 인간 관계가 가진 사회가 가진 함의를 그쵸. 밝혀내는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다 신뢰한다면 네. 질적인 건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나 어떤 가치 참여나 가치 있는 생활 뭐 이런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인류학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 관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거기 가서 직접 어느 부족의
부족에게 가서 그 부족은 어떻게 사는가 같이 이런 거를 같이 생활해보고. 그러면서 인류란 무엇인가 원초적인 인류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근접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바로 인류학이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인류학적 접근 방식인데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사회학자인데 증여론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거든요. 증여론.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미개한 행동인가? 라는 걸 연구한 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포틀레치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포틀레치라는 말이 치누크 인디언 말로는 식사를 제공하다, 소비하다라는 말이라고 그쵸. 해요. 근데 포틀레치 문화가 그런 원시 부족에 가지고 있던 문화라는 거예요. 포틀레치가 뭐냐면 결혼식이나 성인식 같이 축제가 벌어지면 엄청 사람들 많이 초대해갖고 배부르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다 먹여. 네. 다 주 선물 주고. 근데 만약 그 축제가 화려하지 않고 성대하지 않으면 다른 부족들이 놀러와서 아, 이 부족 약한 부족, 이 부족 별로네, 여기 핫하지 않구나, 넌 별로, 걔 별로, 약간 이렇게 그치.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축제가 있으면 굉장히 성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음번에 또 초대를 받으면 성대하게 한 번 더 축제를 열어야 되는 거지.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다음번에 또 축제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딸이 결혼을 하거나 자기 뭐 아들이 뭐 성인식을 되거나 그때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야지 그 부족 그냥 부족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피곤한 사회네. 아니 근데 이게 피곤한가?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우리나라 부족은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우리나라 피곤하다 생각해.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혼식에 우리나라도 어디 결혼식에 가면 내가 10만 원을 냈어. 그러면은 우리도 다음번에 다른 사람 결혼식에서 10만 원 내야 한다. 내가 만약 10만 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10만 원 내야 된다는 그쵸. 암묵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런 부족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포틀레치와 비슷한 문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 그치, 낭비니까. 네. 그거를 되게 잘 관리를 해갖고 분배를 해갖고 하루에 이 정도 먹으면 되는데 괜히 축제를 이렇게 성대하게 벌여갖고 나중에 먹을 것까지 없지 않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분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쌀을 재배했거나 한다면 만약에 이런 축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부족과 부족 간의 경제적인 그런 교류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좀 아낀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라는 얘기지. 맞아. 왜냐면 얘네가 쌀을 재배하고 우리가 밀을 재배하는데 쌀을 먹고 싶은데 교류를 안 하면 우리 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교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호혜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렇기 때문에 포틀레치 문화도 그런 것에 기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 필요한 예. 풍습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부족은 문화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족 문화 자체가.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개 많이 붙잖아요. 네네네. 개 많이 붙는데 개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개조가 돼서 그 사람한테 돈을 걷고 이게 순서대로 이제 가서 목돈을 모으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한 명씩 이렇게 네. 혜택 주고. 네. 그런데 이런 개 문화 자체가 요즘에도 뭐 개를 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까지 쳐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바라지 않고 개를 부으면은 그냥 자기 목돈이 오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냥 꾸준하게 저축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상 개를 모을 필요도 없이 어차피 나중에 막 1년 뒤에 내가 그 모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개를 붙다 보면 개주가 나를 수도 있고. 맞아요. 개 모임 한답시고 맛있는 밥 먹어야 되고. 그게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돈 더 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개를 붙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그런 의문이 주장,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을 어떻게 보면 이런 포틀레치 문화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개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그 당시에 목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목돈이 필요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애들 자식들을 대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를 부으면은 언제 누군가가 돈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때 개를 주면서
근데 호혜적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쵸, 교류가 유지되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십시일반할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개 문화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존속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문화적인 그런 원인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실히 음. 이 이론은 뭔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네. 네. 관계. 네. 그래서 그 마르셀 모스가 얘기한 선물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선물은 받았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족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면은 이제 그거를 똑같은 걸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은 물을 선물로 다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로 한비한테 한비 씨한테 기타를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기타를 나한테 줬어. 그러면 이거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느낌이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그 먼 훗날에 나한테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등가가 있어야 되고 더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붙었어야 되네. 네, 기타를 줬는데 내가 다음 날에 다음에 제가 생일날 기타를 줬는데 다음에 저 생일날 연필 줬어. 그러면은 선물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지. 그치. 어느 정도 비슷한 등가여야 되고 더 주는 건 괜찮은데 완전 덜 주면 그건 이상한 거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더 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다음에 내가 나한테 더 큰 걸 줘야 된다는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좀 비교되니까. 비교되니까. 짓눌리는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비한테 기타를 선물을 줬어. 근데 1시간 뒤에 저한테 새로 기타 저한테 갑자기 아니지, 빨간색 기타를 또 준 거야. 아니, 또 선물이 하면서 받은 걸 다시 줘야지. 받은 거 다시 줄 수도 있고. 이거 선물이야. 근데 이상하잖아요. 선물의 원칙이 어긋나지. 네,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은 이걸 좀 더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본인이 그런 인류 원시 부족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선물의 원칙을 보면은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네. 사실 그 어떤 시간 차이가 있고 맞아. 등가성이 있는 걸 보면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목적성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어떤 의도적이든 아니든. 훗날의 교환 경제 어떻게 보면 교환의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재화가 아니어도 어떤 정신적인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물을 한 번 줌으로써 이 사람과의 그런 직간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맞아. 네. 그런 걸 다시 보여주는 사례네. 그러니까 여럿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를 할까라는 고민에서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방법인 방법인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인간은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만약 호랑이가 등장해서 혼자 어떻게 이겨? 근데 한 100명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이 100명을 어떻게 유지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사실 그냥 사람들이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야 도와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주고 축제도 열고 이래야지 인간 100명, 150명 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혹시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그런 사실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이런 것들은 거의 1940년대에 그때 나왔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으실 때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책을 썼습니다. 괴짜사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책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얘기가.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쓰고 싶어. 저는 근데 괴짜사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나 그거 본 것 같아. 네. 이게 수디르 벤카테시라는 학자, 인도계 학자인데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 다니면서 시카고 근처에 되게 갱단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얘기도 많잖아요. 배트맨도 어떻게 보면 그 고담 시티도 시카고 아닌가요? 맞아. 네. 디트로이트인가? 어제 그때 시카고 근처에 빈민가가 있었는데 막 처음에 시카고 대학 들어왔을 때 막 OT 같은 거 하잖아요. 선배들 이런 얘기를 했대. 야, 너 여기 시카고 대학에 오면
여기 좀 가면은 빈민가들 있거든. 너 여기 절대 가지 마. 너 가도 돈 뜯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람 사회학자로서의 연구심이 생긴 거지. 나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인데 그 빈민가에 가서 그 갱단들과 직접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연구한 책이 바로 괴짜사회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참여 관찰을 하면서 그쵸, 그런 갱단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한 굉장히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분이 플로틱시트라는 책도 썼는데 이 책은 사창가를 배경으로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사창가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동인이란 무엇인가 그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 학자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추천을 합니다. 책을 어떤 네. 책 고를 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책인지. 음, 그 질문이 명확하면 답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 책이면 그에 대한 답변도 사실 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질문이 분명한 책들은 안 읽어봐도 아 이게 진짜 정확한 답을 하겠구나 뭘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책인 것 같아. 맞아요. 뭐든지 질문만 잘해도 답이 나온다니까.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이론으로 가죠. 아, 다음 이론 말고 제가 뭐야? 그러면 인류학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인류학을 그냥 재미 삼아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류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용되기도 했어요. 인류학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보다 선명하게 해석을 하고자 인류학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일본에 대한 거였어요. 니들 아직 발전 덜 되고 뭐 아니 이게 뭐냐면 건가? 제 2차 세계대전 할 때 일본이 엄청 항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막 가미가제도 하고 막 진주만 습격하고 근데 미국은 일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얘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뭐 어디 포격하고 하면은 보통 항복을 하는데 얘네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세게 항전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학자한테 너 일본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가 연구한 책이 바로 국화칼이라는 책이에요. 그거 유명하지. 네,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천황을 죽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본인이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일본인 자체를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전하는 민족이 계속 훗날에 살아있으면 또 이렇게 전쟁이 일으킬 텐데 어떻게 하냐. 민족성.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리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지 근데. 굉장히 생각이지.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그때 루스 베네딕트는 그냥 이 사람들을 냅둬도 잘 된다. 이 사람들의 문화를 분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이라는 개념을 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일본인들은 그렇게 난폭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천황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랬던 거지. 그런 천황에 대한 신격을 이제 부정하고 결국에 부정했잖아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쵸. 난 신이 아니다.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격을 본인이 내려놓고 한다면 하지만 일본인들은 천황제는 유지해주고. 천황제는 유지해주되 본인의 신이 아니란 사실을 이렇게 밝히게 한다면 일본에 그리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더라고요. 루스 베네딕트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도 폭넓게 활용된다는 거. 그쵸. 이 사람, 그러니까 사회학이 그런 점에서도 필요한 거네. 이게 전쟁 후에 이 사회를 그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네. 어떻게 어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네. 결정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네. 일본이라는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든 책이네. 네. 국화와 꽃인가? 맞아, 국화꽃, 국화칼. 국화와 칼. 그런 책인데 어쨌든 인류학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민속학적 반법론에 대해서 이거 마지막 세 번째 이론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를 꼭 민속학.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실까? 그런가? 사실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 가끔씩은 친구들이 되게 재미없어요. 정오의 사회학 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굉장히 그냥 재밌어. 싫어하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솔직히 네.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재밌는 것 같아. 좀 솔직히 그런가? 이 뭔가 이런 접근법 이런 거 자체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네. 뭐 잘 참고 들으세요. 뭐 어떻게? 최대한 재밌게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민속학적 방법론이 뭐냐면 헤럴드 가핑클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싸움 붙이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이 학문 자체가 왜냐면 이 학문이 하는 게 방법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대화할 때 야 너 잘생겨졌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요? 그러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뒤틀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막 너 잘생겨졌다 이러면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건 잘생겼다는 게 의미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생겼다는 게 뭔데 이렇게 그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뭐 잘생겨졌다 그러면 왜 너 뭐 잘생겨진 게 뭐 어떤 게 잘생겨지고 코가 높다는 거야 눈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뭐 코 크고 눈 크면 뭐 잘생겼다고 하지 않나 이러면 서구 중심주의적인 뭐 그런 거에 너는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서구인들은 코가 크고 그렇고 뭐 이런 아시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코가 낮은데 너는 그렇다는 얘기는 서구인들이 잘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진짜 친구하기 싫다. 친구하기 싫은 전형적인 친구하기 싫게끔 만드는 방법론이 바로 민속학적 방법론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별로네. 사람 기분 나쁘게 연구를 하려고 한 거냐? 사람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연구를 시작한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지. 왜 했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조금 직구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만약에 좀 떨떠름하게 반응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와 같은 그런 집요한 질문들, 재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지. 네. 이거 알기 위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것들을 드러내고자 이런 직구준 질문들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러니까, 삼파술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 지금 그 생각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반문하면서 아주 좋은 보다 방법이야. 실체적인 진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회를 좀 더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런데 뭐 물론 이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네가 그거 뭐 읽었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뭐 바꾸자고 뭐 어쩌자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 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 사람의 방법론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에 되게 웃긴 건 그 어. 사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냥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Show me what you got.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론의 난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자고. 너가 얘 생각하는 그런 대안적인 삶은 무엇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태까지 나온 사회 이론은 부족한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학과에서 막스가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 지점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의 이제 국제사회학 학회가 있거든요. 국제사회학회에서 가장 학회장을 뽑을 거 아니에요. 학회장은 항상 막스주의자들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뿌리는 막시즘에 그러니까 기인하고 있다.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어떤 그런 거를 탐구했으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아니면은 뭐 맞고 그르든 뭐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막스주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사회상을 제시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인주의라든지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는데 그치. 그리고 그 방법론을 알려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옳든 그르든 무언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이론들은 그런 것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석에 그친 거지.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 맞아요. 정도. 맞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 자체가 최근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사회학에서 20%밖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강단 사회학 그러니까 그냥 교수로서의 사회학을 전파하는 거에서 그쳤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는 거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앤서니 기든스가 한 말을 가지고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멋있게 하려고 이게 처음에 말한 가면 이론이네. 아니에요. 자기는 사회학 이론에 기승전결이 있을 뿐이지 가면이 아니지. 사회학에 대해서 가면하려고 하면 안 돼. 모든 거를 마스터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을 왜 나는 쉽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석박사분들은 이거 들으시면서 석박사분들 이거 들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들을 수 있어? 왜냐면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쩌면 청춘이라고 하는데 이 청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맞아 내 생각이 짧았어. 어떻게 보면 사회학에서 이런 걸 연구하지 경제학과는 이런 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런 연구에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일까? 그 굉장히 좋지 않은 덕분이죠 사실. 만약에 들으신다면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지. 굉장히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어떤 일반인들한테 훨씬 좋은 방법이야. 맞아요.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가 어떤 말을 했냐. 앤서니 기든스라고 한다면 영국 사회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때 블레어라는 총리 아실 거예요. 영국의 총리. 그분과 함께 제3의 기회를 주창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블레어의 책사죠. 이분이 이렇게 사회학의 되게 전통적인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한 게 사회학은 자기 계몽을 가능하게 해줘. 집단이나 개인에게 반말로 그들 했어? 해줘. 가능하게 해줘. 어.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들 자신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사약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약 제가 너무 사약과라 해서 사약 예찬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약은 그만큼 좀 폭넓고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누구나 어떤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누구나 어떤 자기 돈 불리기 위해 재테크 같은 거 관심 갖고 이러잖아요. 뭐 집값 뭐 이런 게 관심 갖고 사실 사회학이 누구나 다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상식적으로 알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 다 어떤 삶의 문제들이잖아. 어떤 관계 속의 문제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안경이랄까요? 그런 실마리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 사회학,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거를 공부하듯이라기보다도 그냥 맞아요. 삶의 하나의 그냥 지침표인 것 같은 거지. 그냥 교양서적이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책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추시고 재밌게 한번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나 이번 주에 한번 근데 사약책 하나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 낮출 어떤 내 생각은 있는데 책이 높은 거야. 아니,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맞아.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시켜드린 책은 굉장히 재밌는 책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괴짜 사약이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책이니까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가보통 얘기를 가보톡이 아니라 그냥 유정우의 사양 얘기였는데 거의 뭐 강의네 강의. 예, 우디의 사양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보톡은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가보톡 AS 한 이유가 사실 나 사회학 이 정도야. 아니야. 약간 이런 아니죠. 느낌? 아니죠. 제가 내 얘기 들어라. 해봤는데 제가 전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전공자로서 사약을 한번 소개시켜 주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 전혀 뭐 제가 뭐 잘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보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팟빵 저희가 이번에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 정말 저는 팟빵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팟빵 얘기했잖아 계속.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또 이제 팟캐스트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제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답글이 안 달려서 사실상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하고만. 어쨌든 저희 가보톡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저희 네. 7화라고 해야 되나? 1화 AS라고 해야 1화 AS 맞아. 1화 AS 겸 7화. 그치? 네. 네 오늘 뭐 강의하시느라 아이고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고 뭐 강의입니까 제가. 저희 사회학기로 좀 네.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오늘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